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자리에서 두통 있으시다고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방송하셨잖아요. 네. 근데 괜찮으셨어요? 그냥 방송 끝나고 집에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하이킥이 치료약이네요. 네.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뉴스 하이킥 계속 들으시면 아마 아픈 것도 나으시고요. 좋은 일 계속 생기실 겁니다. 네. 네. 예.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요. 네. 몸 관리 더 잘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나라 밖 소식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이란 핵과학자 암살. 대체 누가 그랬을까? 야, 이거 정말 뭐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중동 소식을 들고 왔는데 예. 참 좀 무거운 뉴스입니다. 네. 며칠 전이죠. 지난달 2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현재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 파크리자데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속도가 약간 느려졌을 때 한 150m가량 떨어진 위치에 미리 서 있던 트럭에서 원격 조종 기관총이 작동해서 총격이 가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또 다른 언론들에서는 뭐 근처에서 폭발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암살단 한 10명 정도가 총을 쏴서 살해했다. 이런 보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한 상황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있는데요. 이 파크리자데가 탔던 차량이 방탄 차량이었고요. 심지어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이 앞뒤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암살을 했고 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통신시설까지 미리 끊어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조직이 움직였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의 테헤란이라면 이란이 계속 전쟁 분쟁 상태여서 보안이 정말 철저할 텐데 네. 그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저격이 암살이 있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파크리자데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인데 도대체 그러면 범인은 누구입니까? 네, 일단 파크리자데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란이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아마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에 밀어붙였던 때가 있어요. 네. 이때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당연히 적국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조심하고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정도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아니겠느냐. 모사드. 이런 추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진짜 이렇게 치밀한 방식으로 진짜 증거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암살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총리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짜 엄청나게 비판을 해왔어요. 특히나 2018년 한 2년 전쯤에는 관련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거를 폭로를 하면서 아예 이번에 암살당한 그 파크리자데의 사진을 뒤에 되게 크게 걸어놓고 이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요 외신들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이건 모사드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네. 모사드 측에서는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모사드는요, 사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거는 모사드 너네 말고 야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노코멘트를 일관을 해왔어요. 네.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NCND.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고 추정하는 건 너희들의 자유인데 우리는 확인해주지 않겠어? 네, 난 아무 말 안 해. 계속 이런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모사드가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중동 정세를 좀 알아야 할 텐데 이걸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딱 한마디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은 여러 번 전쟁을 했을 정도로 중동 대부분 국가와 사이가 나쁘고요. 그렇죠. 또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해서 다 한 편이 아니라 어느 국가들은 이란 편, 어느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편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아파, 네, 수니파 이렇게 나뉘어서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홀로 있는 이스라엘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미국이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이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 핵합의라는 게 자세히 뜯어보니까 제재는 다 풀어주고 이거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세게 조여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미국한테 이건 아니다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그냥 밀어붙였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든 상태에서 그걸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미국과 이란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었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많이 바뀌게 되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이제 화해 무드라서 이제 정말 좀 풀리려나 봐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예. 친이스라엘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사위도 완전히 유대인의 아주 강경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거다. 바로 이때가 기회다 해서 트럼프랑 엄청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란 이제 트럼프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란이 계속 자극하다가 핵합의 탈퇴. 네, 결국은 미국에서 핵합의를 파기하게 됩니다. 탈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또 참 얘기가 이스라엘 쪽에는 얄궂게 흘러가죠. 바이든의 당선. 네. 4년밖에 못하고 재선 못하고 예상과 달리. 예. 바이든 목표는 오바마. 이 바이든이 누구냐. 오바마 때 부통령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오바마가 이란 핵합의를 이끌었을 때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취임하자마자 이란 핵합의 이거 다시 복원할 거야 라고 공공연히 말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 다 뭐 국무장관이면 뭐면 다 지명을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다 그때 핵합의 할 때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하.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만약에 모사드가 했다면 중동 정세를 좀 이스라엘에 유리한 상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뭐 우리가 임주리 기자가 알 정도면 미국도 당연히 알 테고 CIA도 알고 다 아는데 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랬으니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란을 압박할게 이렇게 나올까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상황이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 네. 갑자기 이란한테 가서 그냥 그거 없던 일로 치고 우리 다시 핵합의 좀 얘기해보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문제를 야기해버리고 균열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이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기로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사이가 안 좋던 앞집애랑 자기가 큰형님으로서 좀 화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동생이 가서 때리고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동생이 가서 때리고 왔어. 동생 그러니까 앞집애랑 네, 약간 화해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네. 이렇게 돼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으로서는 취임할 때까지만이라도 중동에서 제발 더 이상 아무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좀 물밑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도 달래고 이스라엘도 달래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도 지금은 고민일 텐데 예. 지난 1월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란의 정말 고위 장성이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암살당한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미국 그 드론에 의해서 네네네. 암살당했을 때는 그때 이란이 막 그 내부의 어떤 세력을 결집하면서 복수를 하겠다 이래서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어찌됐든 복수를 하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증거도 없고 뭐 딱히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나중에 미국하고 뭔가를 협상할 때 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뒤에서 사실 웃음을 참고 있는 거는 이란이랑 너무너무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네. 복잡하네요. 그러면서 어쨌든 중동 정세가 안정과 평화를 가야 될 테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참 민간인이잖아요. 암살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정말 좀 가슴도 아프고 국제 정세는 좀 냉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중동 정세 한번 지켜보고요. 함께 보면 좋을 영화가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의 그 홀로코스트라는 큰 아픔을 겪어내고 나서 건국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첩보 활동으로 진짜 유명합니다. 그렇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꼭 이루는 것으로 이 모사드 진짜 유명한데요. 예. 당연히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도 정말 많아요. 근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품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5년작
민회입니다. 아, 민회. 네. 민회 올림픽 테러 사건. 맞습니다. 네. 네. 1972년이죠. 독일 민회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범들, 팔레스타인 자기들 그 정치범들 석방해달라면서 인질로 잡았는데 결국은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고 인질들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한 10년 동안 피해 복수를 합니다. 예. 이걸 다룬 영화가 바로 민헨인데요. 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네. 민헨. 당연히 주인공들이 모사드 요원들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모사드가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이거 말고도 또 모사드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 이야기인 영화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또 전설적인 이스라엘 스파이 엘리 코헨을 다룬 드라마 더 스파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좀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제 취향인데 제가 다 못 본 영화들이거든요. 아, 저도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많이 보는데 네. 임주리 기자는 도대체 언제 이런 영화 다 보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국제적인 무슨 사건이 터지면 영화 찾아보는 게 취미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사건 터지면 영화를 찾는다. 네, 열심히 조금 찾아보고 엽기적이기도 있습니다. 합니다. 네. 네,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제목은요. 중국 이번 대결 상대는 호주? 중국이 이젠 호주랑 붙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젠 너무 식상하잖아요. 예. 네, 요새 보니까 중국과 가장 으르렁대는 나라는 인도와 더불어서 인도와 호주. 중국. 네. 아, 네, 그 참 험하던데 국경 분쟁. 네, 맞습니다. 예. 인도와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핫하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대는 호주입니다. 바로. 호주는 멀잖아요, 중국하고. 네, 먼데도 굉장히 그 관계가 깊더라고요. 어허. 최근에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을 던졌는데요. 네. 무려 200% 관세를 붙였습니다. 당연히 호주 와인 업계 난리가 났죠. 예. 아니 갑자기 뭐 이상치 못하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관세 폭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지난 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예. 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두고 중국 탓을 했잖아요. 예. 야, 중국 니네가 책임져 중국 바이러스야 이거 예. 니네 때문이야 이러면서 엄청 이제 막 그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을 때 그랬죠. 미국의 아주 친한 우방인 호주가 미국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중국 네. 너네가 좀 이거 기원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조사 같은 걸 제대로 해라 하면서 미국 편을 들었던 겁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밉다고 아하. 하잖아요. 예. 그랬나 봐요. 중국이 호주를 너무나 밉게 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이제 호주산 소고기의 일부 수입을 막고 또 보리에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요. 또 중국인들 호주 유학가지 마라. 아하. 여행도 가지 마라. 이렇게 경제 보복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 뒷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호주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 말 취소할게요. 이렇게 나왔나요? 어떤 반응이 나왔죠? 이때 호주의 반응이 진짜 흥미로웠는데 예. 한마디로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맙니다. 그래요? 네. 네. 뭐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약간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연합훈련을 할 때도 참여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의 분노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할 때만 해봐라 이거네요.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진짜 이웃 국가들을 좀 힘으로 압박하는 그런 늑대전사 외교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할 말을 좀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국가들이 정말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호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아니 호주도 무역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농축산물 중심으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또 공산품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요. 네.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 타격 없나요? 경제적 타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중국은 이 나라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호주가 할 말을 하는 거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죠? 그게 바로 철광석입니다. 광물. 네, 이 호주에서는 철광석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예. 철광석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 뭐 철도, 건물을 비롯해서 각종 전자제품 다 철광석이 필요하잖아요. 철 없으면 안 되죠. 네, 예. 진짜 필수 원자재인데 이게 지금 중국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원자재가 된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네요. 네. 호주에는. 왜냐하면은 뭐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경제를 예.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것저것 뭐 건설하고 만들고 이러려면 당연히 철광석이 필요하고 근데 아하. 둘러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가는 철광석의 절반은 호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를 그렇게 때리면서도 철강석에는 관세 안 되게요? 못 매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뭐 딴 데서 수입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위 국가인 브라질 이런 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광산도 문을 닫고 이게 아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예. 기댈 데가 호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은 미워도 더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호주는 나는 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네. 하고 뭐 중국이 할 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네.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뭔가 하는데 그게 이제 와인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프게 때릴 구석을 얼마나 찾았겠어요. 아하.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와인 눈에 걸린 겁니다. 예. 중국은요 호주 와인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예요. 아하. 제가 이제 이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호주 언론, 호주 신문의 그 칼럼을 봤더니 네. 몇 년 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호주를 오가면서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호주 너무 깨끗해. 호주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는 진짜 고급이고 좋아. 아하. 이런 생각이 박혀서 예. 호주 와인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프랑스 와인보다 중국에서 더 잘 팔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호주 와이너리들의 중국 의존도가 정말 높아졌겠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옳다구나 하고 호주 와인에 관세를 엄청 매기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호주산 아니어도 와인은 좀 많잖아요. 와인이야 많죠. 네, 뭐 와인은. 칠레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있으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좀 아픈 데가 좀 찔린 거죠. 아하. 근데 이제는 완전히 감정 싸움이 돼서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 호주를 진짜 자극하는 뭐 합성 사진 같은 걸 SNS에 올리고 뭐 호주 총리가 이를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그런 네. 험한 사진을 SNS에 올린단 말이에요. 황구 15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호주는 호주대로 그럼 농부들 민심도 달래야 될 텐데. 네. 사실은 호주 입장에서도 좀 지금은 진땀을 빼는 상황이 된 건데 네. 어쨌든 이거는 양국이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가 좀 풀려야 아하. 중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관계도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도 트럼프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까 푸는 것도 결국 네.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아니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네. 이란 뭐 중동 문제 해결해야 되죠. 미중 갈등 풀어야 되죠. 네. 또 북한 핵무기 문제도 이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제일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간 바이든 정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눈이 가요, 눈이 가. 바이든 대변인실. 바이든 대변인실 전원이 여성으로 채워졌다면서요? 네, 그 뉴스 보고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안보 쪽 관련 핵심 인사들 지명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에는 백악관에 입이될 공보팀의 주요 인사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모두 여성, 그리고 그 중에 6명은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대단하네요. 그분들 면면도 상당히 좀 화제거리던데요. 어떤 그렇죠. 분들이죠? 일단 대변인을 봐야겠죠. 예. 대변인의 젠 사키 현재 인수위 선임 고문을 지명했는데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당시 백악관 공보국장이었고요. 네. 사실은 젠 사키 하면 우리나라에 알려진 인물은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처음 들어보고 모르는 인물이지만 네. 젠 사키가 대변인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에 대해 찾아봤겠죠. 네. 찾아보니까 이 사람 멋있네 했던 게 위안부 망언을 쏟아냈던 전 오사카 시장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던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부통령 대변인으로는 시몬 샌더스가 지명이 됐고요. 네. 이렇게 대변인실 주요 참모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주요 직책도 여성이나 비백인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든 당선인이 한 인사 그리고 그 인사 정책들을 보면 이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그렇죠? 그다음에 네. 성소수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탁하면서 다양성. 네. 근데 아주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어젠가요? 연설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다양성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말 그대로 지금 인사를 착착착 해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은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데리고 올 때부터 좀 그렇죠.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1일이라고 하니까 오늘이죠. 지금 네. 미국에서 발표를 할 텐데 경제팀도 여성과 비백인을 적극 기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제 오바마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보일 거라는 점. 그래서 이제 차차 지켜보면서 또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는 사람들 계속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왔네요. 네.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번 네.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주세요. 중국과 호주의 싸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우리에게 BTS 말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530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야기 듣는 것처럼 쉽고 귀에 쏙쏙 들리네요. 사건과 영화 재미있는 조화입니다. 네, 오늘도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